허브경제TV가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텔레그램 허브경제TV 채널에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주주분들,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텔레그램 한 번씩 다들 이제는 들어와 보셨죠? 저희가 상당히 매력있는 리포트와 장중에 주도주급 시황까지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많은 준비 해놨으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탑3 종목과 이 섹터를 체크해드리는 이 리포트만 사실 보셔도 2022년도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안이 보이실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장중에 보시면 상당히 퀄리티 있거든요. 이 정도 퀄리티를 무료로 해드리는 회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 퍼드리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산중공업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조 5천억 규모의 이제 유증을 진행을 하면서 나와진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살짝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7천억 정도가 채무 상환으로 들어가졌고 8천억 정도가 이제 기타 자금으로 들어가지고 있죠. 여기서 수소터빈이 33천억 정도, 해상풍력이 2천억 정도, 그리고 뭐 SMR과 청정 수소 생산과 공급, 연료전지, 뭐 수력, 태양광, 친환경, 뭐 3D 프린팅, 디지털, 뭐 3D 프린팅과 디지털, 뭐 자원 재순환 등의 신규 사업화를 속도를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일한 관점을 유지를 한다는 게, 이번 유증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한다는 것도 팩트가 맞고요. 미래 사업을 위해서 투자 자금 확보를 한다는 것도 팩트가 맞고, 재무구조 개선을 만들어 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기업의 밸류 자체를 올려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증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면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이 0.127367704.8입니다. 그러니까 100주의 주주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12주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회사는 여러분들이 두산중공업을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여된 신주 배정 권리를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뉘어요. 여러분들 회사를 신뢰하시나요? 회사를 신뢰를 하시면 이번에 유증 받으셔야 되고요. 회사를 여러분들 신뢰를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 신주 배정 권리를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 권리증은 주주에게 이제 시장 가격보다 20% 정도 좀 저렴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0% 정도 저렴하게 유상증자를 신주를 청약을 해서 인수를 하든가 권리증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을 얻든가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뢰를 한다, 신뢰를 안 한다, 이것부터 결정하세요. 신뢰하시나요? 그럼 이번에 유증 받으세요. 신뢰를 못한다? 받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좀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허브경제TV 실제 그 두산중공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2차 우리사주하고 3차 우리사주 관련돼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을 위한 영상도 제가 좀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신주 인수권리증을 받게 되면 언제까지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이제 매수하고 보유하냐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공시 보면 다 나오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크를 해드리자면,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2년도 1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두산중공업을 보유해야지 신주 인수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2일이 지나야지 실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2거래일 뒤에 출금을 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서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이걸 받고 싶은 21년도 이제 29일까지 이번 연도 25일까지 매수를 하거나 보유하신 분들께서 1월 3일까지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두산 이제 두중 주주가 되신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0일이 1영업일이고 31일이 마지막 날이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은 토요일이고 1월 2일은 토요일, 1월 2일은 일요일. 그러니까 1월 3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영업일이 경과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30일날 매도를 해도, 30일날 매도를 해도 신주 인수권의 이 배정 권리 자체는 여러분들께 유효하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극단적인 케이스로 보자면, 뭐 29일날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서 30일날 매도를 해도 뭐 1월 3일 기준으로는 신주 인수권의 배정 권리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권리락이랑 또 연관이 되는데, 그때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하면 유상증자 신주 배정 권한을 받으려면 29일까지는 두산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를 해야 되는 건데 30일부터는 두중 주식을 매수를 해도 신주 배정 권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0일 같은 날은 권리락 날이라고 합니다. 권리락 날의 움직임을 제가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래서 30일 날 시초가는 29일 종가에 좀 인위적으로 다운 조정을 해준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더 시장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권리락 날부터는 주식을 매수를 해도 더 이상 신주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자 주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이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주식 가격 자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상증자에서도 나와주죠. 네, 이게 무상증자에서도 나와줍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에 진입합니다. 그런 기업군들도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와주고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해줬으나 윗꼬리 피려침을 달고 내려와주는 경우가 대다반수입니다. 개파락을 나와줘도 양봉 윗꼬리 피려침을 만들어주고 내려와주는 경우가 대다반수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전일 종가하고 신주 발행 예정 가액을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권리락 인날의 이 시초가를 좀 정하는데요. 유중 발행 주식 비율이 좀 크게 되면 조정을 좀 많이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 유중 발행 주식 비율이 적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정도 좀 덜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주 예상 발행 가액에 근접하게 되면 권리락의 시초가 조정 금액은 적을 수 있어요. 예시를 들자면 권리락 날 전일 종가가 뭐 10,000원에 끝났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신주 예상 발행 가액이 뭐 9,500원이라고 해요. 물론 두산중공업의 지금 신주 예상 발행 가액이 뭐 18,100원이긴 한데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거 가지고 태클 거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만약에 어저께 종가가 10,000원이고 신주 예상 발행 가액이 9,500원이야? 그럼 조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권리락날 정가가 13,000원인데 뭐 신주 예상 발행 가액이 9,500원이야? 그럼 상대적으로 조정을 더 크게 질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중 신주 비율이 사실 미미하면 권리락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리락날 흐름까지를 좀 봐야 되는 건데, 권리락날 흐름까지를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서 예전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의 움직임과 포지션을 좀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권리락날이 이날이었죠. 이 가격이 11,000 이 정도 구간이었었는데 예정 발행 가격을 낮춰버렸죠. 그리고 권리락날 그렇게 큰 포지션을 잡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리락 그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죠. 왜? 유중 성공시켜야 되니까.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주가 끌어올리면 여러분 유상증자 청약해야 안 해요? 해요. 누가 안 해요? 하지. 네? 한다라는 거예요. 정다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것도 주주배정으로 때렸는데 지네들 빚 갚는다고 대선 이슈로 주주배정 때린 거예요. 대선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중 때려버린 거예요. 아주 쓰레기 기업입니다. 정다운이라는 기업.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후에 권리락날 전날까지 주가 이렇게 쫙 당기고 바닥 한번 확인해 준 다음에 이 유상증자 이슈가 이렇게 있죠.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얘는 대선 이슈가 있었던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주는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때려버려도 세력들 입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아 먹어야 되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산중공업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두산중공업이 얘네가 작전 성공, 유산중공업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그래도 좋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회사가 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게 팩트가 맞고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거래 가능한 기간이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5거래일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상 신주 청약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 전부 다 매도를 해요. 21일부터 27일까지. 네, 청약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면 휴지 조각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은 언제 하냐면 2월 10일부터 2월 11일 이 영업일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업일 동안. 그렇게 되면 이게 권리락 이후에 조정을 좀 줄 수 있을지언정 2월이 이 신청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는 최대한 얘네들 또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해줄 거란 거예요. 주가 방어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리고 청약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청약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물량 털어내야 되니까 한번 빼겠죠. 네? 네? 유중물량까지 뭐 개인투자자가 다 돈 벌어줄 거야. 세력들이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그거예요. 사실 권리락 전까지 움직이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권리락은 뭐 자연스럽게 오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권리락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신주권 거래하고 청약이 가능한 1월 말에서 한 2월 초 이 정도 부근이 되기 전에는 주가를 한 타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두산중공업. 아니면 주가를 지켜주려고 할 거예요. 여기 구간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를. 그리고 막상 이제 청약 끝나고 유상증자 뭐 성공적으로 환랑이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 또 계단식으로 쭉쭉 빼면서 얘들이 여러분들이 현물로 들고 있는 물량이라도 뺏으려고 할 겁니다. 왜? 유중 물량에다가 여러분들의 유중 물량에다가 이거 현물 물량까지 다 챙겨서 수익을 내주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타임 또 주가 끌어올릴 땐 대규모 수주 공시 이슈도 있잖아요. 예? 대규모 수주 이슈도 있잖아요. 폴란드 건도 있고 체코 건도 있고 등등 많잖아요.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얘들도 받으면 유중 물량을 주가 끌어올려서 팔아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가는 기대감의 선반영의 프리미엄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올라와주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27,500원을 어떻게 돌파해주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해가지고 신고가 가줄 때에는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이후에 일정과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메이저들의 포지션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내가 뭐 100%다 맞을 수는 없지. 내가 신도 아니고 뭐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물로 물 타시는 분들한테 섣부르게 제가 여기 구간보다는 저는 18,000원 깨질 거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서 백날 아무리 노력해도 27,500원 저는 돌파 못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유상증자 전에 돌파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줄 수는 있겠죠. 여기서는 여기를 뚫고 신고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여기서 포지션을 잡아줄 거란 말이야. 이 구간까지는 도전을 한번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더 싼 가격에 현물을 매수할 수 있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 하셨어야죠. 예. 근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실 이유는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느 정도 저희 회사에 들어오신 두산중공업 주주분들 대부분 다 이때 구간 다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싼 가격에서 한 타임 매수할 수 있으면 기회를 분명히 줍니다. 그럼 여기 구간에서 전부도 채워두고요. 유상증자 청약한 물량 18,100원에서 또 받고요. 그걸로 그 다음 파동 나와줄 때 한번 시원하게 챙기면 되는 겁니다. 메이저들이 이렇게 안 할까요? 자문사 운영사 이렇게 운영 안 할까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걸릴 뿐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이 알잖아요. 2022년에도 충분히 하이라이트를 한번 찍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중공업 주주분들께서도 이 정도까지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뭐 간단히 기술적 반등 좀 나와줬다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좀 이중 전에 주가 좀 올려준다라고 해서 설레발 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냉정하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트레이드입니다. 아셨죠? 네, 잘 좋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관련해가지고 깔끔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인제TV 홈페이지도 꼭 한 번씩 좀 와주세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한 번씩 좀 와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또 보시면 허브산타 이벤트대에서 12월 이벤트가 사실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텔레그램 딱 들어오시면 저희 채널 한 번에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정말 제가 퀄리티 있게 내용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이것만 보셔도 시장 주도주가 어떤 종목군들인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깔끔하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